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RRC 계속 이어서 RRC 스테이시랑 이 RNA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이 조금씩 또 늦고 있죠. 좀 일들이 좀 또 많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제 시간이 좀 오늘 남아서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늦어지더라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제 생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RRC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 스테이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좀 기억이 안 나시거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은 이 RRC, 이 리소스 컨트롤 할 때, 이 라디오와 핸드셋 간의 그 상태를 서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일 때는 우리 이렇게 행동을 하자. 자, 그래서 이 4G, 5G NSA, 그쵸? SA가 아니고 NSA. 이 5G NSA일 때는 non-standalone, 그래서 컨트롤은 4G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state은 4G를 따라갑니다. 물론 4G도 이 표준이 점점 개발되면서 이 새로운 state, inactive state을 넣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핸드셋 제조사나 뭐 더 이상 개발할 생각을 많이 안 하죠. 물론 제 생각에는 피처가 들어있긴 한데 쓰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네, 뭐 왜냐면 많은 것들을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4G는 이 두 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 자고 있는 상태, 그리고 connect, 그쵸? connected, 연결돼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주고받아야 될 경우, 그쵸? 어떤 컨트롤 메시지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깨어나서 커넥티드 모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로 돌아가서 배터리를 세이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5G에서는 이 바로 inactive라는 모드가 새로 생겼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인, 이 모드가 좀 약간 신기한 모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그림을 안 그렸는데 이 그림을 하나 넣었죠. 고양이. 자, 이 고양이 그림이 뭘까요? 왜 제가 이 고양이 그림을 넣었을까요? 이 엔지니어를 좋아하시거나 과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고양이를 보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저희들은 이 고양이를 보고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떠올릴 수 있죠. 자,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무엇이냐? 뭐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좀 또 딴 길로 가니까 어, 양자역학, 퀀텀 메카닉스랑 관련돼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가 독극물이 있는데 그 독극물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는 상태가 같이 중첩돼서 존재한다. 그런 상태가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고양이도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같이 존재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이 아주 작은 양자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런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 양자역학의 해석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자고 있을 수도 있고 깨어 있을 수도 있는 상태가 같이 존재한다. 이 inactive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코어 네트워크와 핸드셋 그리고 라디오. 자,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들이죠. 이 텔레콤에서. 그런데 당연히 핸드셋도 핸드셋과 라디오가 스테이시 있고 그다음에 이 라디오 쪽과 코 네트워크도 스테이시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4G에서 보면은 대부분 CN이 코 네트워크의 아이들이라고 자, 이 CN 아이들이란 말이 이 코 네트워크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코 네트워크가 이 핸드셋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드셋이 아이들 스테이시일 때는 코어 네트워크도 아이들 스테이시다. 그렇죠? 뭐 당연하겠죠. 서로 다 연결이 끊겨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서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을 끊고 자는 시간. 그렇죠? 자, 그리고 커넥티드 돼 있을 때.
데이터를 막 주고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핸드셋도 커넥티드고 라디오도 라디오 네트워크도 커넥티드고 당연히 코어 네트워크도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자, 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요 순간과 요 순간은 간단합니다. 자, 그렇지만 요 inactive RRC 라디오가 inactive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여기 보시면은 코어 네트워크와 핸드셋은 그리고 라디오와 커넥티드 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는 깨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렇지만 라디오 입장에서 볼 때는 라디오와 핸드셋은 서로 끊어져 있다. 잔다. 그렇죠? 이 자는 상태와 일하는 상태가 깨어 있는 상태가 같이 존재한다. 슈레딩거와 고양이와 똑같죠. 물론 뭐 그렇다고 이게 양자역학처럼 이 인액티브는 퀀텀 메커닉스를 이용한 뭐 기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컨셉이 그렇게 비슷하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신기한 상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신기한 상태를 만들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5G가 추구하는 여러 개의 목적들이 있죠. 그냥 속도만 높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효율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이고 로드도 줄이고 그렇지만 동작은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만든 게 5G죠. 자, 그러면은 얼마나 효율적인가?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고 있다가 그쵸? 자고 있다가 아이들에서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 핸드셋 그리고 반 자고 있는 그쵸? 자고 있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inactive 스테이트에서 액티브로 가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 딱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 딱 나오죠. 답이 너무 명확하죠. 저희가 이 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거는 아주 바로 직전에 저희가 계속 공부를 했었죠. RRC, 뭐 커넥션 리퀘스트, 뭐 SRB 0, 1, 2,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뭐 NAS security도 하고 authentication도 하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RRC 커넥션 여기에 벌써 메시지가 여러 개 왔다 갔다 그래야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이게 성공하면은 그다음에 authentication 그다음에 NAS security를 또 진행하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죠. 계속 코어와 라디오와 핸드셋이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바로 이 라디오 시큐리티 그렇죠? 라디오 시큐리티도 진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다 끝나서야 RRC 리컨피규레이션을 하고 UI 컨텍스트 셋업 컴플릿 메시지가 코어한테 가야지만 드디어 우리는 유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아이들에서 액티브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셋이 잠깐 자고 일어나면은 이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4G에서는. 자, 근데 이 inactive 이쪽으로 가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은 뭐 코어랑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코어 입장에서는 이 핸드셋이 자기랑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입장에서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핸드셋이 나 너랑 붙어야 돼 하고 RRC resume request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너 이제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RRC resume 메시지를 보내죠. 이제 일어나라고. 그래서 resume complete 메시지를 보내면은 바로 유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죠.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프로세스를 생략하면서 동시에 핸드셋은 잠을 잘 수도 있고 라디오도 그만큼 시그널링을 안 보내고 데이터를 안 보내니까 에너지도 세이브할 수 있고 코어 네트워크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 당연히 코어 네트워크 입장에서도 로드도 줄고 똑같이 에너지도 세이브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nactive라는 스테이스를 쓰면 효율적인 자는 것과 웨이크업을 시킬 수 있다. 물론 이 시간이 되게 길어지면 결국에는 핸드셋과 코어와의 링크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어 네트워크가 계속 이 핸드셋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턴티피케이션이나 시큐리티 인포메이션도 너무 오래되면은 다시 좀 시큐리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은 이 리줌에서 아이들로 다시 가게 되고, 그렇죠?
아이들에서 다시 커넥티드로 갔다가 안 쓰면은 다시 리줌으로 가고 뭐 이런 사이클을 거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RNA. 자, 이제 RNA가 뭔지를 또 이제 알아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상황이 누가 핸드셋을 깨웁니까? 누가 이제 액티브로 가게 합니까? 보시면은 핸드셋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핸드셋이 자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걸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 프로세스가 발동하는 거죠. 핸드셋이 내가 깨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깨우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일어나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자고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전화를 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가? 먼저 깨워야겠죠, 이 친구를. 어떻게든 깨워서 내가 너한테 보낼 데이터가 있으니까 너 나한테 RRC 리즘 리퀘스트를 보내라는 뭔가를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모바일 오리지네이트라고 합니다. M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이 먼저 보내는 경우. 그리고 모바일 터미네이트는 이제 끝난다는 거죠. 모바일이 받을 경우. 이제 받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TA, 트래킹 에리아, 그다음에 뭐 RNA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트래킹 에리아, 이 트래킹 에리아부터 보면은 요게 이제 4G에서 이 트래킹 에리아를 쓰는 거죠. 자, 이 트래킹 에리아가 무엇인가?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핸드셋이 자, 여기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셋은 지금 제가 뭐 낮잠을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 모드 좀 잠을 자고 있죠. 그러면은 전화를 겁니다. 그죠? 어딘가에서 이제 저 멀리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제주도에서 제 친구가 전화를 겁니다. 그럼 거기 있는 이동통신 라디오랑 통신을 하고 코 네트워크에게 가겠죠. 그럼 코 네트워크에서 이 친구가 어디 있는지 쭉 찾겠죠. 찾아서 그 위치에다가 이 페이징 메시지라는 거 뿌려줍니다. 이 친구가 자기 전에 먼저 알려주거든요. 내가 어디 있다고. 그래서 코 네트워크는 이 친구가 지금 TA1이라는 곳에 잠이 들었구나. 근데 이 TA1 에어리아는 여러 개의 기지국들로 묶여 있습니다. 에어리아죠. 지역이죠. 왜냐면은 이 친구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만약에 근데 이 친구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낮잠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바지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놓고선 차를 타고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위치가 바뀔 때마다. 그럼 그것도 너무 많은 로드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의 영역을 묶어놓고선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 핸드셋이 이 트래킹 에리아 1을 벗어나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면 그때 잠깐 깨어나서 나 이제 트래킹 에리아 2로 넘어왔어 라고 알려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코어 네트워크에서 이 친구가 트래킹 에리아 1에 있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 그쪽에 있는 라디오들에게 페이징 메시지를 보내죠. 그럼 이 안에서 이 라디오들이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페이징 메시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라디오로 페이징 메시지를 쭉 뿌려주면은 이 친구가 자다가 일어났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페이징을 들어야 되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만약에 메시지가 오면은 듣고 이제 내가 깨야 되는구나. 누군가 나한테 전화를 하는구나. 라고 인식해서 그 다음에 RRC 컨넥션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많은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런 저희가 봤던 이런 프로세스들을 쭉 진행해서 끝까지 UI 컨텍스트 셋업 컴플릿을 끝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inactive일 때는 코 네트워크와는 연결돼 있는데 라디오와는 끊어져 있는 상태.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핸드셋을 깨워야 될 때도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바로 RNA죠. 그렇죠? Radio Based Notification Area. 그래서 RNA. 자, 그러면 어떻게 깨우느냐? 자, 보시면은 이 RNA는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TA가 더 큰 이유는 코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안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 코 네트워크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코 네트워크와 연결을 적게 하자.
그래서 TA 트래킹 에리아가 꽤 크죠. 근데 RNA 이 핸드셋이 인액티브일 경우에는 코어랑은 붙어 있지만 라디오랑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RNA 에리아를 좀 작게 이 TA1 안에다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RNA가 옮길 때마다 누구를 업데이트하면 되냐? 라디오끼리만 업데이트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RNA1에서 RNA2로 넘어갔습니다. 라디오끼리만 업데이트를 하고 코어는 당연히 그 전에, 왜냐하면 여기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끊어진 게 아니죠.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제일 좋은 케이스, 제일 옵티멀한 케이스지만 만약 핸드셋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일로 옮겼을 때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면 그 친구 지금 여기 있구나. 그쵸?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겠죠. 이렇게. 그래서 깨울 수 있겠죠. 자, RNA는 이렇게 작은 기지국으로 묶은 다음에, 그쵸? 이 TA 안에 여러 개의 RNA를 묶고 코어 네트워크는 페이징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기지국이랑 연결돼 있다고, 이 기지국을 이용해서 핸드셋과 연결이 돼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어 네트워크에서 이쪽에다가 데이터를 뿌려주면 여기서 페이징을 기지국들에게 보내주겠죠. 그렇죠? RNA로 묶여 있는. 그럼 여기서 이제 페이징을 쏘면은 이 친구가 바로 일어나서 RRC resume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받든지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바로 terminated, 그렇죠? 모바일 terminated 케이스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페이징 케이스도 훨씬 더 작은 영역의 데이터를 뿌려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RNA 베이스로 페이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인액티브 모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는 RRC 스테이트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